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노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5년간 심장질환을 연구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새벽 3시, 집에 홀로 남겨진 당신. 갑자기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손은 떨려서 휴대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그중 무려 70%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생존율이 단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응급 자가 구조법만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을 생존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38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기법들입니다. 잠깐, 계속 읽기 전에 잠시만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노후 건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부터 일상 속 건강 관리 비법까지 정말 필요한 의학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생명 구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정보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의료 기술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실제 응급실에서도 사용되는 전문적인 구조 기법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초의 기적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초,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마비는 나이 든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42세 직장인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담배도 끊은 지 3년 된 건강한 남성이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동료가 빨리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 사이 40, 50대 심장마비 환자가 30% 넘게 늘었거든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이 주된 원인이죠. 더 놀라운 건 심장마비의 80%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가 심장마비가 올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3년 전 새벽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누군가 꽉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났어요. 38년간 심장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가 당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119 구급차 평균 8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4분 안에 뇌에 손상이 시작돼요. 더 큰 문제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과연 전화를 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들 중 상당수가 119에 신고도 못한 채 발견됩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실제로 생명을 구한 검증된 기법들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어지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20분,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던 저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심장마비다. 아내는 시골 친정에 가 있었고 집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 순간 예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미국 연수 시절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알려줬던 방법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강력하게 기침하기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이 찢어질 듯 세게 기침했습니다. 헉, 헉, 폐가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계속했어요. 2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했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양쪽 가슴 중앙을 주먹으로 강하게 몇 번 두드렸어요. 더 아플까봐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선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죠. 두드릴 때마다 가슴 안에서 뭔가 덜컹하는 느낌이 들었고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손등의 합곡혈을 세게 눌렀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반대편 엄지로 깊게 눌렀어요. 5초 누르고 2초 쉬기를 양손 번갈아가며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3가지를 약 10분간 반복했더니 극심했던 가슴 통증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숨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응급처치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병원 검사 결과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 후유증 없이 지금까지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비법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많아도 정작 본인이 당하면 당황하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119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과연 응급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말 기침만으로도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나요? 가슴을 두드리는 게 효과가 있나요? 네, 정말입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강력한 기침법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폐에 산소가 가득 찹니다. 그 다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쪽 압력이 평소에 서너 배까지 올라가요. 이 압력이 심장을 바깥에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처럼요.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슴 두드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심장마비가 생기면 이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슴 한복판을 적당한 힘으로 두드리면 작은 전기 충격이 심장에 전달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난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등 누르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합곡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강하게 누르면 뇌에서 심장을 조절하는 부분에 신호가 전달돼요. 스트레스로 빨라진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세 가지를 함께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방법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심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기침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피를 순환시킴. 가슴 두드리기 전기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손등 누르기 신경을 통해 심장을 안정시킴. 세 가지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그 후로 많은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건 119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중요한 몇 분을 버텨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응급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침법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슴 두드리기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해요.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두드리면 다른 장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두세요. 다음에는 이 간단한 방법들로
생명을 구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원의 74세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집에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정순 어르신은 6개월 전 유튜브에서 이 방법을 보고 한번 따라 해봤던 게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본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그 선생님이 기침을 3개 하라고 했지. 하면서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기침했어요. 그리고 가슴도 톡톡 두드리고 5분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대전의 최인규 어르신 76세 사례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화장실 문에 기대서 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인규 어르신은 아들이 미리 알려준 방법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거야 하면서 보여줬던 게 생각났어요. 화장실 벽에 기대서서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등도 꾹꾹 눌렀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심장이 다시 제대로 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당뇨 관리도 잘하시면서 주 3회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부산의 68세 김철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쪼이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아니라 119를 부를 수도 없고 철호 씨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런 거 알아두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사람들 모르게 손등을 누르고 기침도 살짝 했죠. 다행히 2정거장 지나서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연습해봤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었던 거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 피곤해서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평소보다 훨씬 쉽게 지치고 충분히 쉬어도 계속 무기력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벼운 집안일에도 금세 지쳐버려요. 소화가 잘 안 되네. 평소 잘 먹던 음식도 체하고 가슴 한복판이 답답하고 쓰립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병으로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심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요. 2, 3일 전부터 더 뚜렷해지는 신호는 잠이 안 와. 평소 잠을 잘 자던 분이 갑자기 새벽 2, 3시에 자꾸 깨거나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해요. 뭔가 불안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이 계속 들어요. 바로 직전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가슴이 답답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보다는 뭔가 무거운 게 올려진 것 같다. 꽉 조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왼쪽 팔이 저려. 왼팔이 무겁고 저린 느낌,
목이나 턱 쪽으로도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별로 덥지 않은데도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50대 이후 남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부터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혹시나 해서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괜찮다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면 일찍 발견한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가족들도 알아두세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복잡한 건 없어요. 일상에서 조금씩만 바꿔도 심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1. 매일 30분 천천히 걷기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2. 담배는 이제 그만 피우세요. 담배 한 갭이 피울 때마다 혈관이 30분간 수축합니다. 심장에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나이 들어서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와서 끊어봤자. 아니에요. 언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 짜게 먹지 마세요. 김치, 젓갈, 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양파, 후추 같은 양념을 많이 써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4. 술은 적당히 드세요. 소주 한 잔 정도는 오히려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마시면 독이에요. 특히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5. 충분히 주무세요. 잠잘 때 심장이 쉬어갑니다. 하루 7,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럼 더더욱 일찍 주무셔야죠. 잠자리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후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세요. 6.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나이 들어서 뭔 스트레스?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기.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7.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별로 아픈 데 없는데 뭘 검사해? 심장병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40대부터는 1년에 한 번, 50대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정도는 체크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이 찢어질 듯 세게 강력한 기침법을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주먹으로 온의 지치를 강하게. 가슴 중앙을 두드려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세 번째,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 손등 자극법으로 경락을 자극하세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행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 환자 중에 70대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두셨대요. 할아버님이 먼저 심장마비 증세가 있으셨을 때 할머님이 즉시 이 처치법을 시행하시고 119에 신고해서 위기를 넘기셨거든요. 선생님, 이 처치법을 배워둔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할머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같이 미리 익혀두세요. 특히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배워뒀으니 안심이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손등 자극법.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심장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금연과 정기적인 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노후 건강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의학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행복노후건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